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30번째 시간으로 레미제라블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제라블, 빅톨 위고, 목차, 1부 팡틴, 2부 코제트, 3부 마리우스, 4부 플레메 그리아의 서정시와 생드니 그리아의 서사시, 5부 장발장. 1부 팡틴. 가난으로 인해 조카들이 굶어 굶게 되자 그들을 위해 빵을 훔치다 걸려 5년형을 받은 장발장은 구형 도중 시도한 사발의 탈옥으로 인해 5년 플러스 14년 종합 19년을 살다가 형기를 다 채우고 세상에 나오게 된다. 하나 그의 전가적 기록으로 인해 그는 돈이 있어도 식당이란 여간에서 받아주지 않는 체제에 놓이고 세상을 저주한다. 그러던 도중 미리엘 주교의 도움으로 그의 주교관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장발장은 주교의 은식기들을 훔친다. 그러나 도망 도중에 잡혀 다시 한번 감옥에 갈 처지에 처한다. 하지만 주교는 그의 죄를 묵인하고 거기에 은초대까지 주며 장발장의 삶을 바꾼다. 주교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장발장은 몽트레유시르메르시에서 마들렌이란 이름으로 장식용 구설 산업을 크게 일으켜 큰 성공을 거둔다. 그의 끝없는 선행과 시의 공헌을 인정받아 결국에는 시장직까지 역임하게 된다. 그러던 도중 자베르라는 사복 형사가 그의 정체를 의심하여 그의 뒤를 밟는다. 한편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하던 팡틴이라는 여성은 억울한 이유로 쫓겨나게 되고 결국 매춘을 시작하게 된다. 팡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장발장은 자베르에 의해 체포될 위기에 빠져있던 팡틴을 구해주는데 화가 난 자베르는 그를 여러 정황 등을 이유로 상부의 마들렌 시장이 장발장이라고 보고를 한다. 그러나 자베르는 이미 상마티에라는 사람이 장발장의 혐의를 가지고 법정에 있다는 전보를 받고 상마티에가 장발장이라고 생각을 굳힌다. 법정의 진실을 구하기 위해 법정에 찾아가 자신이 장발장 즉 제수번호 24601임을 선포한다. 장발장은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팡틴에게 돌아가지만 자베르는 팡틴의 병실까지 찾아와 장발장을 연행하여 들며 팡틴에게 장발장의 정체를 폭로해버린다. 자베르는 그냥 이 환양녀나 저놈은 전과자다라고 말하는데 팡틴은 몸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한지라 이 사실을 알게 된 팡틴은 장발장에게 자신의 딸인 코제트를 부탁한다고 말한 뒤 요절했다. 장발장은 이에 격하게 분노하여 자베르에게 당신이 제 여자를 죽였다고 외쳤지만 굳건해 보였던 자베르도 이 일에는 꽤 충격을 받았다. 2부 코제트. 장발장은 자백으로 다시 한번 형무소 살이를 하지만 저놈에서 수병을 구출한 다음 익사를 가장한 탈출로 그는 다시 한번 자유의 몸이 된다.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몽페르메유에 있는 디나르디의 부부에게서 혹독한 생활을 하고 있는 팡틴의 딸 코제트를 구해준다. 코제트뿐만 아니라 장발장도 20년 만에 가진 새로운 가족으로 가족이라는 감정이 싹 탄다. 코제트와 함께 파리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장발장은 점차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차림새도 선행을 행하던 그의 모습은 주위의 관심을 끌게 되고 결국 자베르가 그의 정체를 눈치채게 된다. 하지만 장발장 또한 이러한 낌새를 느끼고 한밤중에 서둘러 도망을 친다. 자베르의 작전에 걸려 꼼짝없이 잡히기 직전 그는 가로등에 묶인 밧줄을 통해 기적적으로 픽피스 단을 넘어 들어간다. 거기서 예전 몽테르 유시르메르 시에서 마차를 들어주어 구해줬던 포설방 노인을 만나고 그의 도움으로 장발장은 수년에서 다시 한번 새 삶을 살게 된다. 3부 마리우스. 파리의 한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난 마리우스 몽메르시는 골수 왕당파인 외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란다. 아버지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휘하에서 엄청난 공적을 세워 남작이라는 칭호까지 받을 정도의 영웅이었지만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그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로 인해
마리우스의 아버지는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어져 마리우스를 외할아버지 질 노르망에게 맡긴다. 어릴 적부터 외할아버지 손에서 왕당파 사람들만 보고 자란 마리우스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못한 채 자란다. 그러던 도중 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처음 찾아가지만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렇게 마리우스의 삶에서 아버지는 잊혀지나 싶었지만 마베프 노인과의 만남으로 아버지의 일생에 관해 알게 된 마리우스는 아버지의 자기인 남작 칭호까지 자기 명함에 넣을 정도로 나폴레옹파가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외할아버지인 질 노르망과는 어절하고 혼자서 궁핍한 생활을 지낸다. 그러던 도중 마리우스는 공화정을 지지하는 아베세의 번들과 멤버들과 만나게 되어 그들과 친분을 쌓는다. 그러던 어느 날 룩상부르 공원에서 독서를 즐겨하던 마리우스는 장발장과 산책 중인 코제트와 만나게 된다. 자매는 코제트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몇 달 못 본 사이 코제트는 4월의 꽃이 며칠 안 본 사이 개화한 것마냥 엄청나게 아름다워져 마리우스의 마음을 빼앗는다.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그저 눈빛만으로만 몇 개월의 사랑을 나눈다. 장발장은 코제트와 산책할 때면 항상 나타나는 마리우스의 정체를 의심해서 몇 번 마리우스에게 미끼를 흘려놓는다. 마리우스는 그런 것도 모르고 냅다 미끼를 물어 장발장의 의심을 증폭시킨다. 이 사건으로 장발장은 서둘러 이사를 떠나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이렇다 할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게 된다. 한편 마리우스는 옆집에 살고 있던 종 드레트라는 자의 집에 장발장이 직선을 하기 위해 들른다. 사실 종 드레트는 테나르 디에였는데 첫 번째 장발장의 방문 때 장발장의 정체를 눈치챈다. 테나르디에는 코제트를 장발장에 빼앗아갔다며 장발장을 습격할 계획을 세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우스는 운명의 장난인지 이 일을 자벨에게 신고한다. 그날 밤 장발장은 적선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테나르디에의 집을 방문하고 테나르디에는 계획한 대로 장발장을 습격해 20만 프랑을 내놓으라고 한다. 마리우스는 원래 일이 터지면 자벨에게 받은 총을 쏴 경찰을 부를 생각이었지만 그저 인간 쓰레기로만 알고 있던 종 드레트가 자신의 아버지를 워털루 전투 당시 구해준 어린인 테나르디에임을 알고 망설인다. 이렇게 마리우스가 망설이던 도중 자벨가 현장을 급습해 테나르디에를 일당을 모두 잡아간다. 그리고 장발장은 이런 소란을 틈타 창문으로 도망치고 자베르는 도망간 피해자의 행방을 수상히 여긴다. 이 일로 테나르디에와 페거리는 포로스 감옥에 갇히고 테나르디에 부인은 새 유리자르 교도소의 딸인 에포닌과 아젤마는 마들로네트 수도원에 갇힌다. 제4부 플롬의 거리의 서정시와 생드니 거리의 서사시. 장발장의 이사로 마리우스는 코제트를 공원에서 보는 낙을 읽게 된다. 마리우스는 테나르디에의 습격에서 만난 장발장을 보고 그를 쫓아갈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습격 사건 때문에 코제트를 찾을 마지막 길이었던 장발장마저 놓치자 시름에 빠진다. 테나르디에의 딸인 에포니는 마리우스가 코제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 코제트의 집 주소를 구해다 준다. 극적으로 다시 만난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밤중에 몰래 만나 사랑을 키운다. 한편 테나르디에 페거리는 탈옥에 성공해서 다시 한번 장발장을 습격해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한다. 하지만 테나르디의 습격은 마리우스의 안위를 걱정한 에포닌의 방해로 실패로 끝나게 된다. 한편 장발장은 마리우스가 남겨놓은 표시와 에포닌의 이사가 시오라는 불길한 쪽지를 보고 다시 한번 이사를 떠날 계획을 세운다. 이번에 프랑스가 아닌 해외인 영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우스는 할아버지에게 코제트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몇 년 만에 집에 돌아가지만 마리우스를 오래 볼망 기다리던 질 노르망은 마리우스의 상사병 말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코제트를 정부로 삼으라는 말을 해 좋아질 뻔했던 마리우스와의 벽을 더 쌓아버린다. 1832년 6월 5일 파리는 막시밀리앙 라마르크 장군의 죽음을 계기로 혁명의 바람에 휩싸여 도시 곳곳에서 바리케이트가 올라가며 시가전의 중심지가 된다. 아베세의 벗들 또한 이 혁명에 참가한다. 코제트를 잃고 꿈도 희망도 없어진 마리우스는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로 향한다. 한창 밀리고 있던 마리우스의 벗들은 바리케이트에서 마리우스는 가브로시와 쿠르베락을 구해주며 혁명에 참가한다. 다시 한번 공격이 오자 마리우스는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에포닌의 희생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다. 에포닌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리우스는 에포닌의 동생인 가브로시만을 살리고자 가브로시에게 코제트에게 마지막 작별 편지 심부름을 보낸다. 하지만 그 편지는 장발장 손에 들어가고 편지를 읽은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바리케이트에 들어간다. 장발장은 바리케이트에 치료를 덮어서 폭격을 견디게 한 공으로 바리케이트에 잠복하다 잡힌 자베르를 처분할 권리를 얻는다. 자베르는 장발장이 자신을 죽일 줄 알았지만 오히려 장발장은 아무 말 없이 당신은 자유요라면서 자베르를 놓아주게 된다. 물론 자베르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장발장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 정의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뒤흔들게 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